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교과서 159페이지 3번 자본금입니다. 자,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때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자본금이라고 한다. 자, 제가 앞에서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계산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액면가액 이 둘을 곱해주면은 자본금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한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을 1,000주 발행했다고 하면은 자본금은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자본금의 의미는 밑에 텍스트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자본금은 배당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납입 자본은 배당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주주들이 맨 처음에 회사를 세울 때 자본금을 납입하잖아요. 자본금을 납입해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부채도 끌어와서 자본을 이렇게 조달하겠죠. 이렇게 기업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져 버리면 그럼 이제 이 기업은 주주들의 출자금은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100% 남의 돈인 부채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래버리면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남의 돈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자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납입자본은 배당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아직 여러분들 배당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면은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주식의 발행 들어갈게요. 자, 주식의 발행은 제가 이미 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액면가액보다 높게 액면가액으로 액면가액보다 낮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액면 발행인데 액면 발행은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즉 5,000원에 발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한다? 자, 얘는 지금 1,000주 얘기했으니까 곱하기 1,000에서 500만 원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000원짜리 주식을 1,000주를 발행했다. 여러분, 발행했다 이 말은 팔았다 이 얘기니까 그 대금이 들어오겠죠. 우리 그래서 5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현금 500만 원 들어오고 자본금은 5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내용을 재무 상태표에 반영한다면, 자, 자본 밑에 자본금이 있는데 자본금이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이 500이 들어가는 거고, 자, 원래 처음에 회사를 세운 게 아니라 원래 설립 후 운영 중인 기업이었다면 자본금이 원래 얼마가 있었겠죠. 그 원래 얼마 있었던 자본금에 플러스 500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현금 500이 들어왔다는 건 이 자산의 현금 항목에 500만 원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면 발행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 자, 할증 발행이 있는데, 자, 할증 발행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자, 액면가가 5,000원짜리 주식인데 8,000원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3,000원을 돈을 더 받는 거잖아요. 우리 이 3,000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느 항목에 반영된다고 했죠? 바로 자본잉여금이라는 항목에 반영된다고 했어요. 자본 조정이 아니라는 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이거 얼마죠? 만 원에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 원 중에서 자, 만 원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만 원이 액면가 5,000원과 주식 발행 초과금 5,000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액면가니까 요건 그대로 자본금에 반영되는 거고, 뒤에 이 5,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까 요거는 주발초라고 하는데 주발초에 반영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발초는 자본잉여금 안에 있는 항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500은 자본금에 그리고 500은 주발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주발초는 자본잉여금 안에 있는 항목이라는 거, 자본계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현금은 1천만 원 들어왔겠죠. 5,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만 원에 팔았으니까 결국 현금은 1,000만 원이 들어올 것이고, 자, 여기에 대응해서 자본금은 500만 원 증가하게 되고 주발초는 50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내용을 재무
재무 상태표에 반영하면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미 앞에서 개념을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재무 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할인 발행인데, 자, 우리 5,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당 4,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5,000원은 자본금에 나머지 마이너스 1,000원인데 마이너스 1,000원인데 1,000주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항목의 계정 과목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은 자본 조정이라는 항목 내에 있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본 조정이 오는 것입니다. 자, 현금은 400만 원 들어올 것이고 자본금은 500만 원 증가합니다. 요거 제가 아까 혼동하지 말라고 했죠. 할인 발행이라고 해도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액만큼 증가하게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자본금은 액면가액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자, 할인 발행이라고 해도 자본금은 500만 원이 증가하게 돼요. 하지만 한 주당 1,000원씩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고 우리 이 경우에는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물론 가운데 액면 발행도 있겠지만 액면 발행은 논점이 없으니까 출제도 안 되겠죠. 자, 주식 발행은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때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요것은 자본 잉여금 항목이 됩니다. 자, 할인 발행은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만들어지고 요것은 자본 조정 항목이 됩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의 가산적 계정이고 요거는 자본의 가산적 계정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차감적 계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의 가산적 계정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차감적 계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발행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이 두 가지는요. 결국 상쇄되어서 재무 상태표에는 예 아니면 예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플러스 1000이고 얘가 마이너스 600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재무 상태표에는 결국 플러스 400만 남게 되는 거예요.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 결국에는 마지막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얘와 얘 둘 중에 서로 상쇄시켜서 남는 금액, 잔액이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얘가 플러스 1000이에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500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경우에는 재무 상태표에 결국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500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재무 상태표에는 둘 중에 남는 더 큰 잔액 하나만 남게 되는 거다.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발행은 아주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자본 잉여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자본잉여금은 기업의 경영 성과와 관계가 없죠. 이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또는 갖고 있는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올랐냐 이런 거랑 관계없이 즉 손익거래랑 관계없이 현재 주주 또는 잠재적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잉여금이기 때문에 기업이 남긴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본 계정에서 가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본 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 손익계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자본잉여금은요, 요 세 가지로 이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건 이미 공부를 했죠. 요건 이미 공부를 했고, 감자 차익 아직 공부 안 했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요거는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합니다. 자기 주식 한 주를 만약에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한 주당 10,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갖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12,000원에 팔았어요. 12,000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면요. 한 주당 얼마의 이익 본 거죠? 2,000원 이익 본 거죠. 만약에 한 주만 이렇게 사고 팔았다라고 하면요. 2,000원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얻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얘가 플러스 2,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굉장히 간단한 거야. 이 셋 중에서 얘가 제일 쉬워. 얘가 제일 쉽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사. 내가 삽니다. 얘를 뭐라고 했죠? 자기 주식이라고 했어. 자기 주식. 이걸 갖고 있다가 팔아. 자, 살 때는 한 주에 10,000원에 샀어. 근데 팔 때는 12,000원에 팔았어. 그럼 한 주당 2,000원 이익 본 거죠? 요 2,000원 이익 본 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감자 차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자본잉여금을 이룬다 공부하시면 돼요. 자본잉여금은 요 세 가지가 이룬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냐,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냐 이 세 가지의 총 합계 시그마를 구하면 자본잉여금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데 요거 두 가지 말씀드렸고 감자 차익은 조금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본 조정 보겠습니다. 자,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 그죠? 자, 자본 조정은 임시적인 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 원칙적으로 자본 조정 항목은 임시적 개정이에요. 임시적 개정. 자본의 임시적 개정입니다. 자, 이게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역시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해가 안 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 수준 정도의 또는 그 이하 시험 수준 정도의 수준에서는 자본 조정을 자본의 차감적 개정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정확한 설명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을 위해서는 자본 조정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자본 조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첫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본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자본금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본금.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요거는 자본금이 얼마 플러스가 들어가도 주할차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주할차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돼서 자본의 크기가 주할차만큼 감소했죠. 우리 그래서 주할차가 자본 조정 개정 중에 하나 하위 항목인데 요게 자본의 차감적 개정이라는 거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데 요거는 자본의 차감적 개정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주식인데 자기 주식도 자본의 차감적 개정이에요. 자, 자기 주식이 왜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자, 자기 주식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A기업이 있습니다. 자, A기업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이 있어요. A 회사의 주식이 있어요. 자, 이것을 회사 돈을 들여서 매입한 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회사가 매입하면 이제 회사 안으로 들어오겠죠. 우리 얘를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주식을 사드리면 그래도 우리 회사 주식이어도 어쨌거나 주식을 사드렸으니까 그것만큼 자본이나 자본금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도 하면 안 돼요. 배당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부채와 자본 이 두 가지를 표로 비교했잖아요. 부채와 자본을 표로 비교할 때 이 자본의 장점이 뭐였어요? 의결권이 있다라는 거랑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주식이 자본이 부채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주식은요,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안 된대. 그러면 이건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 쓸모가 있는 주식이에요? 쓸모가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의결권도 없고 배당도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기는 샀어. 돈을 주고 사긴 샀는데 이렇게 산 자기 주식은 배당도 못 받고 의결권도 없어. 그럼 얘 쓸모가 있어 없어?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는 걸 돈을 주고 샀어. 자, 돈을 주고 샀으니까 얘를 살 때 현금 나갔습니까? 네, 현금이 나갔어. 현금이 나갔으니까 여러분 현금이 나간 건 결국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부채의 크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잖아요. 근데 부채의 크기는 불변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가면 자산의 크기가 감소할까요? 그렇죠. 자산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자본의 크기는요. 어찌 되겠어?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현금을 주면서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건데 이 과정에서 현금은 나갔습니다. 자산이 감소했죠. 근데 부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들인 자기 주식은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도 행사 못하고 배당도 못해. 그래서 얘는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수업 목적으로. 그래서 이 쓸모가 없는 걸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우리 자본은 감소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또는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기 주식의 크기만큼 자본에서 차감 표시돼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주할차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자기 주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오고 여기 위에는 뭐가 오는 거죠? 여기에는 자본 조정이 오는 겁니다. 자본 조정. 자본 조정 항목 중에서 자기 주식 얼마가 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마이너스 항목으로 나타내요. 아시겠죠? 따라서 어떤 기업이 자기 주식을 많이 취득할수록 그 회사의 자본의 크기는 감소해요. 아시겠죠? 자기 주식을 많이 취득할수록 얘가 커지기 때문에 자본의 크기는 감소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감자 차손인데 감자 차손도 자본을 감소시킵니다. 근데 감자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셋 중에서 두 가지 봤는데 자본 조정 항목 중에 이 셋 중에 두 가지 항목이 다 뭐예요? 자본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항목이야.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우리 그래서 수험 목적으로는 자본 조정을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다라고 이해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더 그게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감자 차손도 자본을 감소시키는 항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다. 선생님 그러면 자본 조정 안에는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만 있나요? 아니에요. 플러스 항목도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계가 되는 건 주로 거의 마이너스 항목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항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수업 목적으로는 무방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 조정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감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감자 차익이 있고 감자 차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를 감자라고 해요. 반대로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증자라고 했죠. 자, 감자의 반대말은 증자입니다.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 감자는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증자를 할 때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그죠? 증자를 할 때는 주식을 더 만들어서 추가로 발행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증자는 이미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증자는 넘어가고요. 이제 우리가 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감자는요, 주식을 새롭게 더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시중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감자랑 자기 주식 취득이랑 뭐가 다른 거죠? 뭐냐면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는요, 사들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팔겠죠. 그 과정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감자는요, 돈을 주고 사들인 다음에 이 주식을 소각합니다.
자, 소각은 한자어 그대로는 불태운다, 없앤다 그 뜻이지만 그냥 없앤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 감자는 주식을 사들여서 얘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자기 주식 취득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자기 주식 취득은요.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돈 주고 사들여. 그런 다음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언젠가는 다시 처분을 하겠죠. 근데 감자를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사들여. 사들이는데 여기까지 똑같은데 문제는 사들인 다음에 얘를 없애버려요. 없애버립니다. 얘를 소각한다고 하는데 불태운다. 꼭 그 뜻은 아니고 그냥 없앤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감자는 주식을 사들여서 없애버리는 걸 감자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감자를 하게 되면은 발행된 주식의 수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 일부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내가 주식을 총 10장을 발행했어. 총 10장을 발행했는데 그중에서 3장을 사들여서 내가 없애버렸어. 그럼 이제 7장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감자를 할 때 역시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주식의 액면가가 한 주에 5,000원짜리 주식인데 이 회사 주식을 한 주만 사들여서 감자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감자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 감자 차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내가 사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에 사들이느냐? 첫 번째 4,000원에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4,000원에 액면가보다 더 싸게 사들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물론 액면가 그대로 감자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사이에 액면가 그대로 감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감자 차익도 안 생기고 감자 차손도 안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액면가는 그냥 차익도 차손도 안 생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감자 차익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액면가보다 더 싸게 사들일 수 있을 때 감자 차익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이 한 장에 10만 원이야. 정가가 10만 원인데 내가 그거를 9만 원에 당근에서 구입했어. 라고 하면은 나는 이 콘서트 티켓을 정가보다 1만 원 싸게 구입했으니까 이 거래에서 나는 이익을 본 겁니까? 네, 요건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정가보다 내가 싸게 이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이익을 본 겁니다. 자, 보세요.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한 주에 4,000원만 지급하면서 이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5,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4,000원만 내면서 사들인 겁니다. 난 그러면 이 한 주를 사들일 때 얼마의 이익을 본 거다? 바로 1,000원의 이익을 본 거다 이 얘기예요. 1,000원의 이익을 본 거다. 자, 우리 이 과정에서 1,000원의 이익을 본 겁니다. 바로 이 1,000원이 뭐다? 감자 차익이다라는 거예요. 감자 차익. 근데 이 감자 차익은 어느 항목에 반영된다? 자본잉여금 항목에 반영된다 이 얘기예요. 얘는 자본 잉여금 항목에 반영됩니다. 자, 왜 얘는 자본잉여금 항목이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내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서 사들였는데 액면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거기서 기업이 돈을 남겼죠. 돈을 남겼죠. 그래서 이 1,000원은 자본잉여금이다라는 것이에요. 요거는 자본의 플러스 항목입니다. 자, 반대로 자,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요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한 주에 7,000원에 매입을 하게 되면 5,000원보다 한 주당 2,000원씩을 더 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한 주당 2,000원씩의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자본 조정 항목. 요거는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바로 이게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입니다. 어렵지 않죠? 항상 여러분 주식은요.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고서 사고하시면 돼요. 액면가가 항상 모든 사고의 기준이에요. 액면가를 기준해서 액면가보다 높냐 낮냐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는 건데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양자 모두 말씀드렸고, 자, 이 감자를 통해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자 차익이 자본 잉여금 항목에 반영되어서 자본을 플러스시킨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감자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요 감자 차손이 자본 조정 항목으로서 자본을 마이너스 감소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자 말씀드렸고, 자, 교과서 166페이지 밑에 감자 차손 3번 보시면요. 자, 액면 금액이 5,000원인 주식 10주를 주주에게 55,000원에 지급하였다. 자, 한 주에 5,000원짜리 주식을 55,000원에 매입한 거잖아요. 즉 5만 원만 주면 될 것을 55,000원 지급했으니까 5,000원 손해 본 겁니다. 바로 이 5,000원 어치가 감자 차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감자 차손이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5천이 되어서 자본의 크기를 5천만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교과서 166페이지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요거는 이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당기 순손익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이 있는데, 여기서 당기 순손익은 어디에 반영된다? 이익 잉여금에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기타 포괄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뒤에 나오니까 바로 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익 잉여금입니다. 자,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잉여금과는 달리 손익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요거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당기 순손익의 누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누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금고라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익 잉여금을 한번 금고라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어떤 빵가게가 있는데 빵가게 안에 금고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겠죠. 어느 시점에 금고를 열어보니까 이 안에 돈이 1천만 원이 있었어. 자, 그래서 이 빵가게는요, 빵을 팔아서 돈을 벌면 이 번 돈을 이 금고에 저축한다라고, 이 금고에 보관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시점 이후에 다시 금고 문을 닫고 다시 빵 장사를 합니다. 자, 빵 장사를 했고, 이 빵 장사를 해서 이 과정에서 500만 원을 더 벌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돈을 금고에 넣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금고 안에는 돈이 얼마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안에는 이제 1,500만 원의 돈이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연도에는요, 빵이 잘 안 팔렸어.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2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자, 손해를 봤어. 자, 그럼 이제 요 금고를 열어보면 이 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다? 플러스 1,300만 원만 들어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다? 바로 이게 이익 잉여금이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게 요게 바로 뭐다? 바로 이게 이익 잉여금이다라는 거예요. 잉여금. 이익 잉여금 여러분들이 금고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해요. 그런데 이 플러스 500, 마이너스 200 이건 뭐다? 바로 이게 당기 순손익이다, 이 얘기예요. 당기 순손익. 그래서 당기 순손익이 크면 클수록 이익 잉여금도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장사가 잘 안 돼서 당기 순손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당기 손실이 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익 잉여금도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익 잉여금은 포괄 손익 계산서 상에 당기 순손익이 누적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벌어들인 이익 잉여금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익을 전제하니까 이렇게 이익이 생겨서 이익이 쌓였다라고 치면은 이거는 어디에 쓸 수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회사 내에 유보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차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이익 잉여금의 분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이 벌어들인 돈을 금고에다가 이익 잉여금이라는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이 금고 안에는 칸막이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금고를 열어보니까 안에 칸막이가 3개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칸막이를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칸막이를 임의 적립금이라고 하고, 세 번째 칸막이를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3개의 칸막이가 있다. 금고 안에 3개의 칸막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칸막이는 뭐냐면요, 이건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적립하게 하는 그러한 적립금입니다. 우리 얘를 법정 적립금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익준비금이 뭐냐 보시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옆에 169페이지 보세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입니다. 자,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여러분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의 2분의 1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무조건 적립을 해야 됩니다. 자, 너 돈 벌면 무조건 너 돈 벌었을 때 그냥 현금 배당으로 펑펑 써버리지 말고 일정 부분은 좀 남겨놔. 이 회사라고 하는 게 미래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현금 배당 돈 좀 벌었다고 돈 좀 번 거 현금 배당으로 다 펑펑 나눠줘 버리지 말고 이 중에 10분의 1 정도 금액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서 혹시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이러한 취지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자 현금이 예를 들어서 총 10억 원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10억 원이 있는데 이 10억 원 중에서 배당금으로 6억 원을 배당하기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6억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금을 배당하기로 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거에 얼마라고요? 10분의 1 얼마예요? 바로 6천만 원이죠. 자, 6억 원의 현금 배당을 할 거면 이 금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바로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라 이 얘기예요. 적립하라. 아시겠죠? 따라서 어떤 기업이 자, 아직 이 법정 적립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업이 만약에 6억 원의 현금 배당을 하고자 한다면 6억 원의 현금 배당을 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6천만 원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건 법에 의해서 강제가 되어 있는 거야. 너무나 현금 배당을 남발해서 너무나 많이 배당을 해버려서 기업 내에 현금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사태, 그런 부실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라고 취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고 안에는 3개의 칸막이가 있고 그중에 첫 번째 칸막이가 법정 적립금인데 법정 적립금은 현금 배당을 할 때 그 금액의 10분의 1만큼은 이익준비금으로 강제적으로 적립을 하게 하는데 언제까지다?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예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기업이 6억 원의 현금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이 이미 적립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금의 2분의 1이 이미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6천만 원 이상을 적립해야 되나요? 아니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2분의 1에 이르면 그 이후엔 더 이상 이것을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규정 보시면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6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적립한 게 맞는데 근데 현실에서 기업들은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딱 10%, 10분의 1까지만 적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10분의 1 이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딱 10분의 1만 적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익준비금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으로서 현금 배당을 할 때 반드시 그 1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임의적립금인데 임의적립금은 말 그대로 기업 마음이에요. 여러분 임의라는 말은요.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이거는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그 어떠한 이름을 붙여서라도 적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된 것도 아니야. 할 필요도 없어. 할 필요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적립금은 기업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있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아직 갓난아기예요. 아기가 아직 갓난아기인데 얘를 위해서 교육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육 보험도 있고 교육 통장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아기가 갓난 아기 때부터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때그때마다 얼마씩 적립을 하겠죠. 그러면 이 돈이 쌓여서 나중에 이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쯤에 되면은 그때는 뭐 한 몇 천만 원을 이렇게 불어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에 써라라고 해서 한 20년 뒤에 있을 대학 등록금을 20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거나 이상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한다. 그 애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대학 등록금부터 일단 준비를 해놓는 건데 한번 그러한 용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먼 미래에 이 아이가 언젠간 대학을 갈 수 있겠죠. 한 20년 뒤에 대학을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대학 등록금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건데 생활비에서 내 수입에서 따로 떼서 일정 금액을 따로 떼서 내가 적립을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법에 의해서 강제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집도 다 하는데 우리 집도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죠. 말 그대로 마음대로야. 자, 이렇게 아기들 대학 등록금 통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개정 과목 이름도 지 마음대로예요. 이건 뭐 법에서 정한 이름도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따로 적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 적립금 만약에 이게 하나의 가정이라면 대학 등록금 적립금이라는 이미 적립금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돈을 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뭐 아버지나 뭐 남자들은 뭐 차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뭐 5년 뒤에 벤츠로 바꾸기 위해서 벤츠 적립금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5년간 모아서 5년 뒤에 벤츠 뽑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 마음이야. 지 마음이기 때문에 안 중요해. 아시겠죠? 결국 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고가 3칸이 있는데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칸에도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익잉여금이 있겠죠. 우리 얘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익잉여금은 3가지로 분류가 된다. 법정, 임의, 미처분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익준비금 이미 다 말씀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배당금 들어갈게요. 자, 배당은요,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한 결과 창출한 이익을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그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자, 부채와 자본금에서 이자와 배당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표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아마 배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배당금의 지급은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이익잉여금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이게 영업을 잘해서 영업활동의 결과 이익이 쌓인 거잖아요. 장사 잘해서 장사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이 기업의 주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거니까 그래서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전부 다 싹 다 긁어 모아서 금고에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다 배당해 버리는 회사는 없다.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아까 이익준비금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배당을 하고 싶어도 현금 배당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강제로 적립하게 하는 그러한 강제 규정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고에 이익잉여금에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서 100% 배당하는 것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배당을 이해하실 때는 3가지 날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 기준일, 두 번째, 배당 선언일, 세 번째, 배당 지급일이라고 하는 3가지 날짜가 있거든요. 이 3가지 날짜를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 기준일은요, 누구한테 배당을 줄까를 결정하는 날이에요. 즉, 이 말은 누가 주주이냐? 누가 우리 회사의 주주지? 누가 주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은요,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가 됩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을 뺀 일반적인 평일에서는 거의 매일 거래가 됩니다. 자, 아침에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전까지는 나는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내가 근데 이 주식을 점심 먹고 오후에 팔았어. 그러면은 하루 사이에도 오전에는 내가 주주였는데 오후엔 더 이상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주였다가 주주가 아니었다가 또 주주였다가 주주가 아니었다가 주주의 변동이 굉장히 극심하다 이 얘기예요. 하루 사이에도 몇 번이 바뀔 정도로 주주의 그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래서 대체 누구한테 배당을 줘야 돼? 이게
판단이 어려워. 오전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을 줘야 돼요? 오후에 갖고 있었던 사람을 줘야 됩니까? 이게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날짜를 정합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주주로 보는 거예요. 주주로 확정하는 겁니다.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주로 확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X1년도 12월 31일 날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배당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요 날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배당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배당 기준일. 자, 요 날짜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라고 확정하는 날짜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요 날짜에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X2년도 1월 1일 날 요 주식을 팔았어요. 요 주식을 팔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요 날짜엔 갖고 있었는데 배당 기준일에는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팔았어. 그럼 이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배당 기준일에 그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 날짜에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가운데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한 3개 놔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주변에 뺑뺑 돌아. 뺑뺑 노래하고 돌다가 사회자가 호루라기를 훅 불면 그때 의자에 활락 앉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자 3개 앉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못 앉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호루라기를 후룩 불었더니 자, 3명이 앉았어요. 3명이 앉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앉지 못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앉은 사람이 있고 앉지 못한 사람이 있죠. 자, 앉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날짜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못 앉은 사람은 주식을 그날 보유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배당 기준일 이후에 이 주식을 팔아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 날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짜에 갖고 있었기만 하면 이 사람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게 배당 기준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배당 기준일은 둥글게 하다가 사회자가 호루라기를 확 불어. 그랬을 때 의자에 앉은 사람이 누구지? 이거를 확정하는 날짜를 배당 기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배당은 일반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배당을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가 1, 4분기, 4월부터 6월이 2, 4분기, 7, 8, 9, 10, 11, 10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 배당은 3월 말일자, 2분기 배당은 6월 말일자, 3분기 배당은 9월 말일자, 4분기 배당은 12월 31일 날짜, 말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 기준일을 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당 기준일에 무엇이 확정됐냐면 누구한테 배당을 지급할 것인가, 그거는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있어. 바로 얼마나 줄 거냐, how much, 이건 much죠. how much.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자, 누구한테 줄 거냐? 누구한테 줄 거냐는 배당 기준일에 결정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 거냐?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자, 얼마나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배당 선언일에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당 선언일에 한 주당 얼마씩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배당 기준일에 결정이 되고 한 주당 얼마씩 줄 거냐는 배당 선언일에 결정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돼. 아시겠죠? 누구한테 얼마를 줄 거냐, 이게 결정돼야 되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이냐,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이냐가 각각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 선언일에서는 자, 주주총회 일 또는 중간 배당에서는 이사회 결의일인데 요거 중요한 표현 아니에요. 요거 중요한 표현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주주들이 모여서 자, 배당을 한 주당 얼마씩 주기로 하자라고 결정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업은 배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까?
네,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10억의 이익 잉여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6억을 배당하기로 했어. 그중에서 6억을 배당하기로 결의했어. 그러면 기업은 앞으로 6억 원을 배당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6억을 배당하기로 합시다. 딱 결정했으면 그 순간부터 기업은 앞으로 6억 원의 배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배당권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기업으로부터 6억의 배당을 수취할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배당은 언제 지급되느냐? 자, 실제로 배당은 바로 배당 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배당이 주주들의 통장에 꽂히는 날은 바로 배당 선언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는데, 자,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현금 배당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과서 보시면요. 자, 세 가지 날짜 다 내용 정리되어 있고 171페이지 예제 보시면요. 예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제 보시면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자,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현금 배당은 2천만 원 하기로 했고 이익준비금은 이것의 10%를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날짜가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어떤 날짜죠? 바로 배당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다음에 두 번째가 배당 선언일 이겠죠? 다음에 배당 지급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날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배당 기준일에는 누구한테 배당을 주기로 결정하는 날인데 아직 얼마를 주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짜에는 회계 처리를 할 게 없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배당 기준일에는 회계 처리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장부에 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배당 선언일에는 드디어 기업에 채무, 즉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배당을 얼마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날짜부터는 기업에 부채가 생깁니다. 자, 이것이 뭐가 되냐면, 자, 바로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얘는 금방 지급할 거니까 얘는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가 생기는데 지금 본 예제에서는 2천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이익준비금으로 해서 얘의 10%인 200만 원을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이 대변이고 이쪽에 차변에 뭐가 와야 되느냐? 자, 이렇게 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돈은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렇게 나누고 이 자리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배당하고 이렇게 이익을 적립하는 건 다 어디서 난 돈에서 하는 거다?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겠죠? 현금이 얼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이 2천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자, 주주들 배당금으로 2천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부채를 해결하는 거죠. 얘가 일로 옵니다. 얘가 일로 와서 미지급 배당금 2천이 일로 와요. 일로 오면서 얘가 사실상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배당을 2천만 원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실현하는 거죠. 즉, 이 부채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내가 주기로 했는데 줬어. 주기로 했는데 줬으니까 이제 이러한 책임, 이제 이러한 의무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과 관련해서 세 개의 날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날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 내용 다 말씀드렸고 연습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제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개정 과목 정리 자료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서 앞에서 자본 개정 과목은 공부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이제 자본 개정 공부했으니까 우리 그 자료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본문 내용 좀 공부하고 보니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자, 우리 자본금은요. 딱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액면가, 총액면가이기 때문에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하면은 자본금이 구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본잉여금은요. 주주와의 자본거래,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남긴 돈을 의미한다. 남은 돈을 의미한다. 기업이 남긴 돈을 의미한다. 자, 자본조정은 원래는 임시적 개정의 성격인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기업이 손해본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큰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수업 목적으로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신 처분이익 요 3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개정 과목 특강을 할 때 이거는 그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항목들은 그냥 바로 용어를 보면서 바로 개정 과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임대료, 임차료,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본 개정은 이 자본 개정에 대한 이 본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설명이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뒤로 뺀 겁니다. 자, 다음에 자본 조정 볼게요. 자본 조정은 가산 항목도 있고 차감 항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 조정이 사실 마이너스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 목적에서는 가산 항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냥 무시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차감 항목 보시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근데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누구랑 서로 매치되죠?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서로 매치가 되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인 거죠. 자,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방향만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데 요거는 뭐랑 이어지죠? 얘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랑 또 연결됩니다. 얘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이익이 생기면 여기고 손실이 발생하면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감자를 할 때 감자 차익이 생기면 여기고 감자 차손이 생기면 여기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개정은 다른 항목들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자본잉여금의 마이너스 개정이다라고 이해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업 목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고 오히려 더 그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합시다.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그것은 뭐다? 자본의 차감적 개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기다가 자기 주식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 조정 항목까지 살펴봤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무시하세요. 만약에 필요하면 기본 강의 가서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언급하고 설명드린 항목 위주로만 공부를 해주세요. 자,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인데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올랐거나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가 올랐거나 해서 그러한 것들의 평가 이익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상세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실 거고요. 자, 이익잉여금은 자, 우리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우리 방금 마지막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 개정까지 모두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민주는 보통주 300주를 이렇게 발행하기로
발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액면가액이 5,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발행하기로 했대요. 요건 그러면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요거 할증 발행이죠. 요거 할증 발행인데 한 주당 얼마씩 주발초가 생깁니까? 바로 5,000원씩 주발초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300주기 때문에 150만 원 생기겠죠? 그래서 주발초 150만 원 있는 거 일단 찾으시고요. 자, 그럼 정답은요. 3번과 4번 중에서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액면가액은 5,000원, 액면가액은 자본금에 들어갈 거고 이거를 초과한 5,000원은 주발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사채와 주식의 비교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주주는 확정된 배당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죠. 자,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본 계정 중 그 분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보시면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이 있고 자본 잉여금이 있죠. 자잉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 조정이 있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있는데 자, 감자 차손은요. 여기죠. 자, 자기 주식은요. 역시 여기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여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주식 발행 초과금만 다르네요. 다음 4번입니다. 다음은 자본의 구성 요소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자, 자본금은 발행 유형에 상관없이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상된다. 요거 틀렸죠. 액면가액입니다. 자, 우리가 액면가가 5,000원짜리 주식인데 만약에 이거를 8,000원에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말은 발행가가 8,000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에 팔았다. 이 말이 발행가액입니다. 자, 액면가와 발행가 구분하셔야 돼요. 따라서 자본금은 8,000원에 팔았다고 해도 5,000원 액면가액만 자본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자본 잉여금은 자본 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으로서 왔죠. 주발초, 감자 차익 등이 있다라는 거 맞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3번 이익 잉여금은 손익 거래에서 벌어들이는 이익 중에서 배당 등으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 자, 사내에 남아있는 것 다른 말로 유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내 유보를 얘기한다. 맞는 표현이고 자, 자본 조정은 이러한 것이다. 맞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다음에 거래가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물어봤어요. 자, 기억은 할인 발행이고 니은은 자기 주식입니다. 자, 우리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첫 번째 자본금이 있고요.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있고요. 자본 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자, 물론 밑에 더 있지만 상관없으니까 안 쓸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5,000원짜리 주식을 4,000원에 할인 발행했대요. 자, 그러면 5,000원 빼기 1,000원이 4,000원이 되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자본금으로 들어가죠. 자, 100주니까 50만 원이겠네요. 자본금은 플러스 50만 원이 들어가고요. 얘는 뭐가 되죠? 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될 겁니다. 자, 100주니까 10만 원이겠네요. 자, 그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10만 원 들어갑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자기 주식 20주를 7,000원에 구입했다. 주당 7,000원이니까 이거 얼마죠? 14만 원이겠네요. 역시 이것도 자본 조정 항목이니까 마이너스 14만 원 들어갑니다. 오케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50이고 여기 나와 있네. 자, 플러스 50. 플러스 50 증가하고 50 증가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 할인 발행 차금은 10만 원이 증가하겠죠. 음수가 10만 원 증가하겠죠. 자기 주식은 14만 원이 증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증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예요. 지금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재무 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6번입니다. 자, 기업 회계 기준상 이익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익 잉여금 안에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요거는 법정 적립금이고 요거는 임의 적립금인데 감자 차익은 자본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적립해되는 법정 적립금은 1번이니까 넘어갈게요. 나머지 2, 3, 4는 임의 적립금입니다. 자, 8번. 자, 이러이러한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이익잉여금 처분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3월 31일 날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2월 25일 날 결정했대요. 따라서 2월 25일이 뭐죠? 배당 선언일입니다. 선언일. 요거는 배당 지급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2월 25일 날 민준의 올바른 회계 처리는 어느 것이냐? 자, 현금 배당 10만 원 하기로 했고 이익준비금은 그중에 10% 하기로 했으니까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11만 원을 이용해서 미지급 배당금 10만 원과 이익준비금 만 원을 처리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다 풀어봤고 제 7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